지금부터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고려는 왜 코리아라고 불릴까요? 예전에 고려가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류를 했는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랑 교류를 하다가 코리아라는 말을 퍼뜨린 것입니다. 고려, 코리아 발음이 좀 비슷하죠? 자, 고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에 거란이 있었고 여기에 여진족, 여기엔 송나라가 있었습니다. 여기는 일본이고요. 주변 나라는 아니지만 물론 아라비아도 있었습니다. 자, 이 거란은 세력이 커지면서 요라는 나라를 건국한 중국 북쪽에 있었던 유목민족입니다. 여진은 만주 지역에서 살았던 유목민족으로 세력이 커지면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지만 몽골한테 멸망해버립니다. 하지만 여진은 멸망하고 난 뒤에 흩어졌다가 다시 뭉쳐져서 아주 커다란 나라가 됩니다. 이 송나라는 당을 이은 나라인데요. 하지만 송나라는 군사력이 강하지 않아서 몽골한테 여진족같이 멸망하고 맙니다. 하지만 이 송나라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. 양쯔가 유역에 살아서 농업이 발달했고 이 송나라가 아주 중요한 발명을 했는데요. 바로 나침반, 인쇄술, 그리고 화약입니다. 멋지죠? 그래서 이 송나라가 경제적 문화 대국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이 다양한 나라들이 어떤 물건들을 주고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거란과 여진은 고려에게서 문방구, 서적, 그리고 곡식, 농기구 등을 가져갔고 그 대가로 고려는 거란과 여진에게서 은, 말, 모피 등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이 고려는 송에게 은을 준 뒤에 이 송에게서 귀족들이 필요한 사치품, 그러니까 액세서리를 들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 송은 고려에게서 인삼, 나전칠기, 화문서, 먹 등을 가져갔습니다. 이 고려 때 교류를 했기 때문에 화폐가 필요했겠죠. 그래서 고려는 은으로 은벽, 다른 말로 활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고려의 무덤에서는 중국 동전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. 왜일까요? 고려는 이 당시에 중국과도 교류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동전을 받았는데 이 중국 동전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고려의 무덤에 같이 묻었던 것입니다. 이 고려에서 교류를 할 때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초의 화폐인 권원, 중보, 그리고 구리로 만들어진 해동, 통보 등을 많이 권장했는데요. 근데 이 고려에는 고려 사람들이 옷감이나 쌀 등을 돈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화폐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. 화폐를 많이 사용하던 때는 조선 후기부터입니다. 이 고려도 신분제 사회였는데요. 자, 먼저 귀족. 이 귀족은 지배층이었습니다. 이 귀족은 부모님만 잘 만나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고위 관리이면 이 자녀도 같이 고위 관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귀족은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음서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. 이 귀족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하다가 무신정변, 무신들로부터 당하게 됩니다. 이 고려에 있었던 백성들 중 대부분은 백정이었는데요. 이 백정은 나라에 세금을 내는 일반 농민을 말합니다. 백정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됐는데요. 그래서 백정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노비안건법, 노비를 양민으로 돌려놓는 법, 그리고 공민왕 때 시행한 전민병정도감, 노비를 조사해서 양민으로 돌려놓는 법이죠. 그리고 의창이라는 제도도 있었는데요. 의창은 양식이 없어지는 봄에 양식을 다시 주었다가 추수가 잘 되는 가을에 다시 나라에 그
초소한 곡식을 갚는 제도입니다. 그 다음에 천민들 중 대부분은 노비였습니다. 이 노비들은 고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는데요. 이 노비 중에 만적이라는 사람이 노비 해방을 주장하면서 난을 일으킵니다. 자, 그럼 이 고려시대의 여성들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려시대에는 남녀 차별이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딸, 아들에게 똑같은 재산을 물려주었고 딸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딸과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중에 많은 재산 소송도 있었고, 그리고 박유라는 사람이 첩제라는 제도를 시행하자고 했는데요. 첩제는 자기 부인을 많이 둘 수 있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, 딸도 똑같은 벼슬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 하지만 이 첩제는 부녀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. 자,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보면서 여자들의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 고려도 똑같은 불교 사회였기 때문에 불교 행사가 많았습니다. 그럼 이 불교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교 행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바로 연등회와 팔관회입니다. 연등회는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행사로 종이로 만든 연등을 사용해서 하는 행사입니다. 이 팔관회는 11월 보름날에 열리는 행사로 하늘, 땅, 강 이런 다양한 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행사입니다. 팔관에는 주변 나라들까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참여하던 행사입니다. 이 연등회와 팔관에는 정말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. 이렇게 사치스러운 두 행사를 본 최승로가 이 두 행사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여기까지 고려의 경제와 사회를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